네, 오늘 말씀드릴 그 주요 내용들은요. 먼저 교통이라는 것과 물류라는 것의 개념. 그다음 두 번째, 한반도에서 철도는 과연 무엇인지, 북한 철도의 현황. 그다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한반도, 향후 과제. 이런 다섯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통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사람과 물건, 정보가 장소적인 이동을 통해서 가치 실현을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통 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교통이 단순하게 물자와 화물의 수송 이거 말고요. 북한은 매우 재미난 이런 특수한 역할과 기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물자와 화물의 이동 외에 중앙과 지방을 밀접히 연결시켜서 당의 모든 정책이 말단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통이다. 두 번째는 도시와 농촌 간, 중앙과 지방 간의 생활 격차를 줄이는 것이 바로 교통이다. 세 번째는 국가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와 서로 경제적, 문화적인 연결을 갖게 하는 것이 교통이다. 이런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교통 산업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1990년대 이후에 북한 경제난이 심각했죠. 그때 교통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공공교통 시스템이 완전 노후화돼서 가동을 못하게 돼 있고 또 에너지 수급이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차나 뭐 이런 기차들의 운행이 참 힘들었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자금도 부족했고 물동량도 거의 정기적인 물동량을 확보할 수가 어려운 이런 총체적인 난국 시기에서 교통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장마당이 이제 급증하고 이런 장마당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재미나게 주목할 만한 것이 1990년대에 서비차, 그러니까 보통 불법 영업을 하는 이러한 자동차죠. 이 서비스라는 불법 운송업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런 게 점점 확대되면서 운송 시장이 점점 이제 확대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류라는 건 뭐냐? 물류라는 것은 어떤 필요한 양의 물품을 가장 적은 경비를 들여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때맞춰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류라는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물류라는 개념은 자재 및 제품의 포장,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핸들링하는 하역, 이것을 이동시키는 수송, 또 보관, 통신 이런 여러 기능이 결합된 것을 보통 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물류라는 개념은 좀 정립되어 있지 않고요. 학술용어로서는 쓰고 있는데 물류라는 개념은 북한에서 최근에 새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북한 교통에서 이제 물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핸드폰이 600만 대 이상이 보급이 되면서 북한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핸드폰 보급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전국의 물가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쌀이 1kg 얼마고 기름이 1리터에 얼마인지 물가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한반도에서의 교통, 특히 철도라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우리가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철도가 건설될 때 일제가 건설을 했죠. 일제는 이 한반도 철도를 북한 내륙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광산까지 철도를 부설하는 자원개발용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한반도에서 수탈한 물자들을 일본으로 반출을 하고 일본에서 생산된 물자들을 한반도에 그걸 팔아서 약탈을 하고자 하는 항만 연결형 철도가 건설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만주나 이런 지역을 침략하기 위해서 대륙 침략형 철도. 우리나라 철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철도라는 것은 이게 이 수단 가운데에서 이게 서로 결합이 되면서 철도는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과 자동차 운송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라는 것은 정시성, 정석성,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성, 안정적인 운송 수단이고요. 이것이 서로 결합됐을 경우에는 이동 시간, 운임, 기후, 안정성, 쾌적성, 화물량, 통관, 검역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최적의 운송수단인 건 분명합니다. 철도가
화물의 약 90%를 철도로 날릅니다. 여기에 60%가 철도로 날릅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 철도가 운영되는 것은 인체에서 혈액이 도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생각한 철도와 북한 생각한 철도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러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왜 중요하느냐? 에너지도 없는 북한에서 가장 원가가 싸고, 왜냐하면 주로 전력을 많이 이용했으니까요. 수송 시간이 단축되고 정기성이 지켜지고 한꺼번에 많은 화물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철도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철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생겼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철길인데 자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갈은 무거운 그 중량을 밑으로 받아주는 역할인데 하나도 못하는 거죠. 이것은 보게 되면은 그냥 통나무를 그냥 갖다가 껴놓은 아주 매우 위험한 이런 철도고요. 이거는 뭐 볼트들이 다 빠져 있고 다 망가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한반도입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해서 철도 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서 활용하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합의를 했었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바로 개성서부터 신의주 간에 411km, 그 다음에 이 제진 고성 금강산부터 시작해서 저 두만강까지 783km, 약 1200km에 대한 철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철도 조사를 했는데 당시 이제 그 신문에서 뭐라고 썼느냐, 순종 3년 시절에 다리가 그대로 있었다. 참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개성 사리던 구간은 약 15km 정도가 나오고 개성 평양은 30km가 나왔다. 노반 궤도 다 안 좋았다. 자, 근데 과연 이런 어두운 얘기 말고 희망적인 얘기, 대통령께서 동아철도 공동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냐? 철도를 통해서 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구축, 경제 재건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관련된 국가인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미국을 상대로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이런 구상이죠. 이게 참 보기는 황당한 것 같지만 유럽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끝나서 보니까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프랑스는 야, 서독이 다시 전쟁을 이제 안 하고 이제 일단 그 군사적인 위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독일은 일단 서유럽 국가와 어떤 경제적 정치로 연결하고 싶다. 그다음에 기타 국가들은 이제 뭔가 좀 잘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걸 같이 합의해서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고 공동으로 이동시켜서 공동 시장으로 만든, 이게 바로 EU 유럽 연합의 모체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도 똑같이 지금 전쟁 방지, 평화 구축, 경제 재건이라는 똑같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지역도 이러한 철도를 통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이런 구상이었습니다. 자, 철도 얘기를 하면서 야, 철도는 북한은 별로 할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일성이 1994년도 7월 8일 날 죽습니다. 그 사망하기 8일 전인 1994년도 6월 30일 날 마지막 만난 것이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만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신의주와 개성 사이의 철길을 한 선 더 건설해서 복선으로 만들고 남조선으로 가는 중국 상품을 날라다 주기만 해도 1년에 4억 달러를 벌 수가 있고요. 러시아나 흑룡강성에 수출하는 물자를 두만강에 넘겨받아서 동해선 철길을 수송해 주게 되면 1년에 10억 달러를 벌 수 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10억 달러를 벌 수 있다. 얘기를 김일성이가 합니다. 김일성은 그 당시에 이 한반도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서 이러한 철도가 연결되면은 1년에 10억 달러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철도다라는 것을 이제 김일성이 얘기를 했고요. 이 남북한과 현대화라는 개념이 좀 정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남북한 간 70년 동안 철도가 서로 다른 시스템이 구축되었고요. 남북한 간에는 전력, 통신, 신호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교류 25,000V 쓰고 북한은 직류 3,000V 씁니다. 통신도 다릅니다. 신호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공동 설계, 공동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할 분담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서로가 이게 말이 잘 안 통하는 서로가 용어에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이런 공유하는 지식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지속성 확보는 거버넌스, 상설 협의체라든가 양자 간 다자 간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한이 하나의
이 경제권을 형성을 해서 평화 정착, 그다음에 전쟁 방지, 평화 정착, 그다음에 경제 발전 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하나로 연결돼서 이쪽을 통해서 화물과 사람이 움직이고 정보가 유통돼 갖고서 이게 하나의 완결체로서 연결이 돼야지만이 이게 뭔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도 그릴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은 이 한반도의 미래는 참 우리가 참 운명적으로 북한을 떠나서는 참 아무것도 못할 수 하는 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왜 남북한 철도가 연결이 되고 남북한 간의 교통망이 연결돼야 되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